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가 19라운드 반환점을 둔 현재까지 유나이티드의 시즌 전반기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주관적인 결산인 만큼 평점 산출에 분명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전술 분석과 달리 주관적인 감상 위주로 매겨지는 평점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컨텐츠이며 셰필드전 이전에 준비된 영상이라는 점 양해해주시면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선수들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A, B, C, D, F의 5단계이며 F를 제외한 각각에 대하여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3단계로 총 13단계의 등급을 매겨보았습니다. 평가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자료들의 출처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평가 순서는 소샤르 감독에서 시작해서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그리고 팀에 대한 총평순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즌 동안 총 출전 시간이 200분 미만인 선수들은 평가 불가 F로 처리했습니다. 우선 유나이티드의 소장 소샤르 감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반기 소샤르 감독의 평점은 B+입니다. 시즌 초반 또 2-3-1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플랜 A의 전술 유연성이 떨어졌던 것을 훌륭하게 개선하였고, 교체 타이밍이 늦고 플랜 B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것을 전술 변화를 통해 역전승을 여러 차례 거두는 것으로 타파. 전술적으로 분명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르웨이 여름 조막답게 라커룸 기강 유지나 선수단 단합 면에서 분명 믿을만한 리더라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해왔고, 매체와의 인터뷰 역시 쓸데없이 혓바닥만 길었던 전임자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크나큰 전술적 실책을 몇 번이나 저지르며 챔스 탈락을 불러오는 원흉이 되기도 했으나 리그에서는 팀을 훌륭히 이끌며 현재 2위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B+ 정도가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골키퍼 포지션입니다. 우선 주전 골키퍼 다비드 데야의 전방위 평점은 C0입니다. 여전히 가끔가다 번뜩이는 선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게 다입니다. 선방률도 기대 실점 편차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핸더슨이 예상보다 부진해서 주전으로 나서고 있다곤 하나 리그 전체를 통틀어 주급 1위 선수의 퍼포먼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고,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슈팅까지 막았던 전성기 때의 활약상과 달리 현재는 막을 수 있는 슈팅만 막는 그저 그런 골키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브 골키퍼 딘 핸더슨의 전반기 평점은 C-입니다. 자료상으로는 분명 데야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나오는 경기마다 팀의 수비적인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본인의 능력도 문제이지만 수비 라인 리딩 같은 전술적 호흡에서 불안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스탯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안정감이란 영역에서 핸더슨은 데야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롱킥 중심이던 셰필드의 전술을 벗어나니 패스 스탯들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질적인 취약점인 킥이 불안하고 현재로서는 데야에 비해서 그다지 메리트 있다고 평가받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세리오 로메로와 리 그랜트에 대해서는 평가 불가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플레인 코치나 다름없는 그랜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로메로는 지난 여름 에버튼으로의 이적을 타진했던 것을 리그 내 이적은 불가능하다며 보드진이 강제로 막아세웠기에 선수에게 그저 미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는 F평가는 보드진에게 날리는 법규의 F라고 생각하도록 하죠. 넘어가서 다음은 중앙 수비수입니다. 우선 주장 해리 맥과이어의 전반기 평가는 A-입니다. 지난 시즌 5대 리그 출전 시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찍더니 이번 시즌에도 유나이티드 공식 경기 전체 플레이 타임 중 92%를 소화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반다이크보다 비싼 가격에 영입됐는데 실력은 그에 못 미친다고 비교하면서 비판 아닌 비난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이 선수가 없었다면 병동 수준인 유나이티드의 수비는 더욱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저 철거왕으로 뛰어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가성비는 몰라도 가심비는 확실히 채워주기에 A- 평가를 줬습니다. 다만 불안하니 특유의 나쁜 선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맥과이어의 파트너 빅토르 린델레프에게는 B+ 평가를 부여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호러쇼를 펼치면서 이래저래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폼을 회복했고 지금은 상당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과이어와 같이 출전할 때 두 선수의 조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시즌 마무리 후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부상을 안고도 꾸준히 출전해주는 것은 분명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비 퍼포먼스는 바위인데 정작 신체 내구도가 유리인 에릭 바이에게는 C0 평가를 내렸습니다. 꾸준히 나오면 분명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반짝 돌아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장기 부상 끊었다가 돌아와서 폼을 찾는 과정에서 뇌절 수비하고 폼 돌아올 때쯤 다시 장기 부상 끊는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그래도 이 선수를 믿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부상만 없으면 맥과이어의 파트너로 더할 나위 없는데 부상이 늘 문제라 시즌을 넘어가는 평가는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악셀 튀앙제백에는 D+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인 은바페를 훌륭하게 막아내면서 피파 메카노 소리를 듣더니 그 이후론 꾸준히 퍼포먼스가 좋지 못합니다. 유스팀을 씹어먹고 올라왔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의 유망주였고 리더십 때문에 차기 주장 소리까지 나오던 선수인데 막상 경기장에서 바짝 긴장해서 나오는 실수들을 보면 여러모로 이 선수의 평가가 정말로 맞는 건지 살짝 의심이 갑니다. 그래도 은바페 마가또르가 있는 만큼 B 중에서는 머리인 D+를 줬는데요. 제발 잔여 시즌 동안에는 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두 선수 마르코스 로우와 필 존스는 평가 불가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장기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해 있었고 사실상 전력 외이죠. 로우는 보카 주니어스와 계약이 임박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이지만 필 존스는 이적료를 남겨먹겠다는 보드진의 엄청난 발상 덕분에 재작년 2월에 2023년 6월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계속 전력의 상태고 그게 아니더라도 벌써 만 1년 가까이 줄부상으로 스쿼드에서 빠져있는 악성 재고죠. 아무리 봐도 여기서 F 역시 보드진에게 날리는 쌍법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대략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다행히 우리의 영원한 레전드 루니가 감독으로 있는 더비 카운티가 존스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루머 정도는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백 포지션입니다. 우선 우리의 인간 빅맥 루크쇼 A-입니다. 과거에 워낙 큰 부상을 당했었고 그 이후부터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지 지난 몇 시즌 동안 발전이 지지부진했지만 지금은 리그에서 탑급 레프트백으로 단연 손꼽을 수 있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 텔레스 영입이 그를 각성하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최근의 쇼는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다소 주춤하는 브루노의 공백을 지탱해주고 있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활약상만 놓고 봐서는 브루노의 공백보다도 쇼의 공백이 더 커 보일 정도니까요. 완봉이 아론 완비사카에게는 D0를 주었습니다. 공격적인 능력에서 워낙 아쉬움이 많고 빌드업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수비 원툴, 태클 원툴 소리를 듣지만 비사카가 팀에서 차지하는 전술 비중을 놓고 보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공격에서는 제대로 된 오른쪽 윙포드가 없다 보니 여러모로 비사카의 부담이 커지고 수비에서는 맥과이어, 린델레프, 센터백 조합의 한계로 비사카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공격적인 능력에서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스쿼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 주었기에 D0 정도의 평가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텔레스에게는 C0 평가를 주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스쿼드 플레이어를 영입했는데 정작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텔레스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텔레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앞의 공격진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진짜 문제죠. 텔레스가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선 팀의 전술을 큰 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텔레스의 경기력이 점차 올라올 수 있겠죠. 일단 쇼를 갱생시켰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싶긴 하지만 경기 내적인 모습은 C0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브랜던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D-입니다. 시즌 출전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평가 불가 기준을 넘어선 정도이고 실제로 나와서도 지난 시즌 쇼를 대체했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어떤 특출한 면모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땜빵으로 이래저래 출전하고 있긴 한데 애초에 유스 때는 우측에서 뛰기도 했던 선수이니만큼 완비사카의 출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오른쪽에서 정착해 서브 라이트백으로 성장해줬으면 합니다. 티모시 포스멘사와 디오고 달롯은 평가 불가입니다. 포스멘사는 이번 시즌 유나이티드에서 3경기 109분 출전한 끝에 재계약을 거부했고 최근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팀에서는 부진하며 속을 썩이긴 했지만 떠나간 만큼 선수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달롯은 시즌 초반 리그컵 브라이턴전을 풀타임 출전한 이후 AC 밀란으로 임대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좌우 풀백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면서 상당히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외로 분리된 만큼 향후 유나이티드로 돌아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독, 골키퍼, 수비수 포지션에 대한 전반기 결산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실점 비율이 늘어난 만큼 특히 골키퍼와 수비수 포지션의 평점이 그리 높게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henderson이 복귀하며 어느 포지션보다 든든했던 골키퍼들의 부진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후반기는 조금 더 단단한 짠물 수비를 볼 수 있길 바라며 미드필더와 공격수, 팀 전체에 대한 총평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